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벌어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사건의 키워드는요. 사치품, 돈도 어마어마한 돈, 위조, 불륜,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인데요. 감이 오시나요? 네. 사기 사건입니다. 2020년도에 호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멜리사 캐딕이란 여성의 사기 사건이고요. 이 여자는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냥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당시 멜리사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생겼죠. 덩치도 좀 있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요. 어디 리더십 포럼에 나와서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입을 털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카리스마도 좀 세고. 멜리사가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쳤길래 호주가 난리 난 건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멜리사 캐딕은 1971년 4월생이고요. 호주 시드니 남부의 근교인 루가노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바바라랑 아빠 테드 사이에서 태어났고 오빠 아담이랑 함께 자랍니다. 루가노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우리 지리 시간에 배웠죠. 이 강 물줄기가 내려오면서 침식과 퇴적으로 꼬불꼬불하게 생긴 지역이에요. 여기 또 바다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강이. 조지스 강인데요. 멜리사 가족은 주말에 여기서 보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준비해온 샌드위치도 먹으면서 단란한 생활을 했어요. 멜리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정도? 중산층? 아빠는 보험사에서 일했고 엄마는 물리치료 클리닉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멜리사는요. 학창시절에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제로인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멜리사를 기억하는 게, 걔 곱슬머리? 이 멜리사 막 머리가 흑인 곱슬머리처럼 막 이렇게 커요. 꼬불꼬불하고. 사진을 봐도 멜리사 이 머리밖에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곱슬머리 멜리사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멜리사는 이 친구들이 봤을 땐 그냥 평범한 소녀였지만 이 마음속에 늘 한 가지 갈망이 있었어요. 화려한 삶. 원래 멜리사는 꿈이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키가 좀 작고 이 체형도 땅딸막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는 멜리사 너는 발레는 좀 아니야. 그냥 딴 거 하자. 꿈이 좌절됐어요. 그때부터 멜리사는 이 외모랑 몸매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인지 패션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요.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 이름 줄줄 꿰고 있어요. 나는 꼭 화려한 삶을 살 거야. 발레? 그딴 거 나랑 안 어울려. 너네들이나 해. 나는 발레리나 스폰해주는 부자가 될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이 소위 상위 클래스로 가겠다 다짐을 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돈도 잘 벌고 인맥도 탄탄하게 만들면서 살겠다. 어릴 때 이런 포부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일단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잖아요. 아님 다른 재능을 찾든지. 그렇지만 멜리사는 성적도 고만고만했어요. 그냥 고등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성적이었어요. 그녀는 졸업 후에 시드니에 있는 패트릭스 컬리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입학을 합니다. 보통 이런 학교를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비서 경영을 18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첫 번째 직장으로 NRMA 회사에 들어가는데요. 이 회사의 투자 부서에서 비서로 입사해요. 근데 멜리사가 여기서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직업, 비서. 나 비서야? 친한 친구 중에 조에나라고 있어요. 뒤에 계속 등장할 거예요. 학창 시절부터 친구인데 어디 놀러 가잖아요. 클럽도 가고 생일 파티 이런 데 가면 서로 소개하는 시간에 멜리사는 자기를 절대 비서라고 말하지 않고 좀 있어 보이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멜리사예요. 국제기관의 경영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오바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와, 멜리사 멋있다. 보좌관이요? 경영 보좌관? 이 칭찬을 하는데요. 근데 어쩌다가 조에나가 여긴 제 친구 멜리사예요. 멜리사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면 엄청 화내고 사람들한테 왜 내가 비서라고 말하는 거야? 짜증내고 그 정도로 자기 직업에 프라이드가 없었어요. 또 회사에서도 다른 어디 4년제 나온 직원, 그 직원들 먼저 승진시켜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부글부글 자격지심이 쩔어 있는 거죠. 멜리사는 비서도 싫고 컬리지 나온 것도 싫고 뭔가 남들이 막 우러러보는 막 우와 멋있다 막 이런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멜리사가 20대 초반대였어요. 사기를 당해요. 로맨스 스캠.
이 멜리사는 아직도 엄마 아빠랑 같이 루가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퇴근하고 금요일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술집에 가서 막 신나게 놀다가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남자도 이렇게 크큰 눈빛으로 날 쳐다봐. 시선 고정. 난 알렉스라고 해. 이제 알렉스는 가명입니다. 참고로. 둘은 대화를 좀 나누는데요. 이 알렉스가 매너도 너무 좋고 잘생기고 어쩜 멜리사가 듣기 좋은 말만 쏙쏙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죠. 자, 그렇게 둘은 집으로 갑니다. 멜리사 집으로. 근데 부모님이 계시니까, 밤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불도 안 켜고 슬금슬금 방 안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그렇게 멜리사의 방에서 뜨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옆에 자고 있던 알렉스가 사라진 거예요. 아, 얘가 새벽에 집에 갔나 보다. 아, 잘 됐네. 부모님 몰래 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멜리사 엄마 바바라가 멜리사, 멜리사, 너 괜찮아? 뭐 없어진 거 없어? 아니, 뭐 무슨 일 있어? 아니, 세상에 도둑이 들었나 봐. 아빠 지갑이랑 시계랑 컴퓨터랑 다 탈탈 털어갔어. 멜리사는 혹시 알렉스가? 엄마 사실은 내가 친구 데리고 왔는데 근데 걔는 그런 애 아니야. 진짜 진짜 괜찮은 애였어. 잘생기고 애가 젠틀하고 괜찮았어. 아마 알렉스가 집에 가면서 우리 집 문 안 잠궈가지고 그 뒤에 도둑이 들었나 보다. 엄마 아빠는 답이 나오죠. 이 도둑은 누군지 모를 이 딸이 데려온 남자겠구나. 바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알렉스의 뒤를 캐는데요. 알고 보니 꾼이었어요. 그 냄새 술술 나는 바바라는 멜리사. 내가 알아보니까 그 알렉스 그 순 사기꾼이야. 절대 가까이 하지 마. 알겠지? 근데 멜리사 반응이 좀 멍청하면 엄마 아빠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엄마가 뭔데? 엄마가 알렉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우린 사랑하는 사이라고. 미칠 듯이 흥분하더니 집을 나갔어요. 알렉스랑 같이 살겠다고. 그러니 집이 발칵 뒤집혔죠. 막 엄마, 아빠, 오빠 아담도 멜리사 찾아다니고 또 친구 조에나한테 연락해서 조에나 너가 멜리사 좀 설득해줘. 제발 좀 집에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만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멜리사가 제 발로 들어옵니다. 엄마, 알렉스가 내 신용카드 한두 가지 다 써버려가지고 나 돈이 없어요. 부모님은 그래 멜리사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심지어 멜리사는 그 차고 있던 금반지, 목걸이, 돈 되는 건 그 알렉스가 다 훔쳐갔어요. 이렇게 멜리사는 어린 나이 때 20대 초반 때 큰 일을 겪습니다.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했대요. 막 무너지기 직전. 부모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말 안 듣고 나가더니 남자한테 돈을 제대로 뜯긴 거예요. 이 사건의 계기로 멜리사는 인생에서 이제 큰 교훈을 얻었죠. 그래, 정말 억울하고 분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기도 어릴 때 당하는 게 낫다고. 더 큰 사고 안 당한 게 어디야. 앞으로는 낯선 사람 항상 경계하고 나와 내 가족들, 친구들 소중하게 지켜야겠어. 이런 귀중한 교훈을 얻을 법도 한데 그런 게 아니라 멜리사는 여기서 조금 역발상을 해요. 알렉스가 오늘 돈이랑 시계 1,500불치 컴퓨터 내 금품들까지 하면은 한 3,000불 한 270만 원. 그럼 알렉스는 하루 만에 나 같은 예쁜 여자랑 뜨밤도 보내고 3,000불도 번 거야? 나도 한탕 해볼까? 1998년도 멜리사가 27살 때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게 슬금슬금 이 멜리사 몸속에 있던 거짓말 세포들이 몸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일단 시작은 작게 학력 위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멜리사가 커뮤니티 컬리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직 준비하면서 스스로 학력이 난 좀 딸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던 University of Technology 시드니 공과대학교에 금융학 전공을 했다 뻥이 친 거예요. 이게 안 들키고 취업까지 됐어요. 한 부티크 투자은행의 시드니 지점에 입사를 합니다. 멜리사는 어깨뽕 이만큼 들어가서 난 이제 비서가 아니고 은행원이야. 그것도 투자은행. 부티크 투자은행은 은행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기업들 금융 컨설팅, 자문, M&A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에요. 하지만 멜리사는 여기서 일한 지 6개월 만에
간도 크게 위조 수표를 발행합니다. 자기 보스 서명을 위조하는데요. 이 집에 와서 연습장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 비슷하게 이걸 따라 그려요. 수표에다가. 그 금액이 6,000불인데 참고로 오늘은 뭐 숫자, 금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 호주 달러입니다. 이런 일이 멜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벌어졌어요. 회사에서는 발각이 됐어, 이게. 이 멜리사가 좀 구린 구석이 있네? 백그라운드 체크 다 해보니까 시드니 공대 금융학과에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멜리사 캐딕은 없어요. 보스는 멜리사 부릅니다. 위조 수표 떼장이거든요. 그거 딱 들이밀고, 야, 너 이거 뭐야?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너 내가 이 일을 확대시킬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금 나갈래? 멜리사는 얼굴 막 화끈화끈 거리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황급하게 자리를 떠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 건드리고요. 자기 자리에 가서 소지품이랑 명품백이 하나 있었대요. 그거 들고 후다닥 뛰쳐나갑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형사 고발도 없었고요. 만약에 이때 은행에서 멜리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멜리사의 더 큰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넘어갔으니까 멜리사가 괴물이 된 거다. 나중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멜리사는 다시 이직을 준비하는데요. 뭐 이미 위조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학교 뻥까 쳐도 안 걸리네? 이번에 한술 더 떠서 시드니 공대 금융학 학사랑 더하기 석사까지 이력서에 적어요. 이 이력서 있거든요. 제가 다 봤더니 진짜 화려해요, 경력이. 그녀는 이렇게 허위 학력으로 Wise Financial Services라는 회사에 들어가는데요. 이 회사도 기업들 상대로 금융상품 파는 회사였어요. 뭐 펀드나 채권, 파생 상품들. 뭐 엄청 큰 회사는 아닌데 나름 탄탄했어요. 참고로 당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ING 그룹이에요. 멜리사는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직함으로 일을 하는데요. 일을 꽤 잘합니다. 의외로. 이게 또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얼굴도 대장부 스타일이고 막 활기차고 소신 있고 고객들도 다 멜리사를 좋아했어요. 그러니 회사에서 이 멜리사를 안 키워줄 이유가 없었죠. 멜리사는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나중에 시니어 플래너까지 직함을 달고 막 성과를 빵빵 내는 거예요. 고객들 다 멜리사 좋아하고 믿고. 이후에 그녀는 탄탄대로를 걸어요. 2003년도에는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옵니다. 이게 호주에서는 좀 이름 있는 무역 잡지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대빵만하게 나와서 강한 레드, 또 멜리사가 빨간색을 좋아했어요. 립스틱도 쨍한 빨강. 또 이런 투자는 홍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근데 멜리사가 딱 카리스마 있게 말도 잘하고 잡지 사진도 실리고 하는데 이 찾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여기서 의문이 멜리사는 커뮤니티 컬리지? 비서 경영학과 출신인데 18개월 과정만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기업들 상대로 이런 금융상품을 팔 수 있지? 호주에서도 이런 상품을 취급하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호주 파이낸셜 서비스 라이센스라고 하던데요. 최소 배출러, 대학교 학사가 있어야 한대요. 알고 보니 멜리사가 옛날 직장 동료의 면허를 도용해가지고 허위로 자격이 있다 이 뻥을 친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다 드러나요. 이렇게 멜리사가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연애도 잘 풀렸어요. 2000년에 멜리사의 29번째 생일 바로 전날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토니 캐딕, 영국 출신이고요.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영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호주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결혼식을 시드니 밀러스 포인트에 있는 게리슨 교회에서 올립니다. 진짜 초호화 결혼식. 왜 우리 연예인들이나 재벌처럼 막 신라 호텔 완전 비싸게 결혼식 하는 것처럼 왜 꽃값만 1억 들었다 들어보셨죠? 그런 화려한 결혼식을 했어요. 일단은 이 교회가 게리슨 교회가 중산층들의 상징인 교회예요. 1840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안에 그 내부도 되게 고풍스럽고 유명 인사들이 세례받고 결혼식하고 장례식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멜리사는 하얀 실크 드레스에 얇은 베일을 쓰고 심플하지만 고풍스러운 이 진주귀걸이 착용을 하고요. 돈 냄새가 풀풀 나는 신부였습니다. 히로연도 시드니에서 유명한 탈원가 동물원에서 하는데요. 여긴 그냥 동물원이 아니에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막 기린들이 우아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고, 시드니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하객들은 굴 먹고 스테이크 썰고 샴페인 마시고,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초호화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친구 중에 한 명이 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멜리사는 그냥 직장 다니는 월급쟁인데 남편 토니도 평범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호화 결혼식을 하지? 그렇다고 집이 재벌도 아닌데? 이때부터 친구들이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멜리사 말로는 사실 우리 오빠가 나 많이 도와주고 있어. 우리 오빠 잘 나가는 거 알지? 멜리사 오빠 아담은요, 에쏘라는 북미에서 유명한 정유회사인데요. 그 기업의 화학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분야, 이 화학, 에너지 이 분야에서 좀 유명한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래. 오빠가 정유 회사 화학점? 한편 가정을 꾸린 멜리사는 이 남편 토니랑 잘 지내면서 2006년도에는 아들도 태어났어요. 또 같은 해에 토니가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졸업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아들도 태어나고 변호사도 되고. 이렇게 멜리사 가족은 여느 잘 나가는 호주의 중산층 가정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멜리사가 이때 회사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었냐면요. 고객들이 내는 수수료, 펀드 중개 수수료를 중간에서 꿀꺽꿀꺽 미친 듯이 횡령하고 있었어요. 멜리사가 회사에서 부서를 한번 옮겨요. 그 자리에 후임자가 왔겠죠. 멜리사의 자리에. 힐튼 울프라는 같은 금융 플래너예요. 그는 멜리사가 담당했던 거래들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는데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투자 수익도 안 나고 수수료도 계산을 했더니 뭐가 안 맞고, 근데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해. 그러다가 고객이 가지고 있던 이 상품 그 계약서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거래할 때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이걸 보게 됐는데 이상해. 되게 지저분하고 화이트로 뭔가 지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거래는 투자금이 10만 4천 달러예요. 거의 1억짜리인데요. 이런 큰 금액의 계약서인데 화이트로 막 찍찍 그어져 있어요. 문서에. 이게 뭐지? 힐튼이 조용히 뒤에서 이걸 캐보니까 이 멜리사가 뭔 짓을 했냐면요. 이런 금융상품을 계약하면 성급 수수료가 있어요. 고객이 지불을 하는 건데 멜리사는 이중계약을 작성했어요. 회사에 제출하는 건 고객에게 수수료를 안 받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나중에 고객님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수정할게요.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수수료 안 받는다 신고했고, 고객에게는 수수료 받아야 한다 설명하고, 나중에 고객은 멜리사에게 그 수수료 3,420불을 지불합니다. 한 320만 원 정도? 그 돈은 멜리사가 인마이 포켓.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한 건만 320만 원인데 일주일에 여러 건씩 이런 계약을 했을 거예요, 멜리사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호화 결혼식하고 남편 로스쿨 학비 대주고 명품 백이랑 신발이랑 옷 사입고 그래놓고 오빠한테 지원받고 있다 뻥친 거죠. 힐튼은 멜리사를 찾아갑니다. 아니 멜리사 이거 왜 수정된 거예요? 수수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멜리사는 읍스 어머 어머 맙소사 제 비서가 실수했나 봐요. 이걸 어쩌지? 이게 실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실수로 화이트를 찍찍찍 그었어? 이게 마침 우연찮게 수수료를 표기하는 글 안에 잘못 그었어요? 아니 그럼 돈 받은 것도 실수, 돈을 현금 인출기에서 뽑았다? 이것도 실수, 돈을 쓰면서도 이거 고객 돈인데? 그것도 실수. 이 돈으로 스테이크집 가서 스테이크 한번 썰 때도 실수. 입에 넣고 씹으면서 실수. 이게 다 실수라고?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멜리사 보스가 정말 실수라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모르죠 뭐. 그러다 2004년 말에 멜리사가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정확히는 잘렸어요. 원래 멜리사가 이제 팔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었는데 계속 위험한 상품들, 주식, 부동산 이런 걸 추천하다가 걸린 거예요, 회사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 하나로 잘렸을까요? 그동안 회사에서 온갖 더럽고 약간 구린 짓을 계속 하다가 좀 회사에서 한두 번 넘어갔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자른 거 아닐까요? 자, 아무튼 이 일로 회사랑 멜리사가 계약을 하는데요. 동종업계에서 5년 동안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회사를 떠납니다. 이후에 멜리사는 직업이 없었죠. 남편은 새내기 변호사였고
그런데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이 멜리사의 사치는 점점 늘어만 갔어요. 이제 맨날 명품 옷만 입고 보석을 휘감고 집도 156만 불짜리 14억 하는 하우스도 사요. 캥싱턴이라는 지역에. 친구들은 이 모습을 보고 여전히 이상하다. 쟤는 어디에서 저렇게 돈이 나는 거지? 아니, 오빠가 평생 저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건가? 그래서 친구들이 막 물어봤대요. 너는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멜리사는 그럴 때마다 다양하게 답변을 하는데요. 막 아까 오빠한테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한 번은 내가 회사에서 아주 기발한 획기적인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 그거 그냥 투자만 하면 수입이 로또 맞는 거야. 그거 만들고 대가로 8,600만 불 받았어. 800억 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면 또 뭐라고 했냐면요. 다른 친구한테는 사실 나 회사에서 성희롱 당했거든. 그거 소송해서 피해 보상금 좀 받았어. 친구들은 이제 얘가 진짜 부자가 됐나 보다. 이게 처음엔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가 점점 부러움의 눈빛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멜리사가 늘 하는 말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행동해야 돼. 그렇지만 멜리사 행동은 뭐 경제관념, 마인드, 매너, 품위 이런 게 아니라 옷, 가방, 신발, 뭐 몸에 치장하는 거, 목이랑 팔이랑 뭐 이런 데 두르는 거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특히 디올이랑 샤넬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자, 아무튼 멜리사는 이 시드니에서 알아주는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 이 가족이 영국으로 이사를 가요. 남편 토니가 런던에 있는 로펌에서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런던 북동쪽에 있는 에식스 주에 자리를 잡고요. 이제 멜리사는 아들 돌보고 가정주부로 지내는데요.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멜리사는 이전에 사회적으로 엄청 활발한 활동을 했던 여성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외롭고 지루하고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여보, 나 스위스에 파이낸셜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좀 다녀올게. 며칠 또 갔다 오면 나 파리에 기업가들 사교 모임이 있거든. 내 경력 계속 썩힐 수 없잖아. 다녀올게요. 계속 어딜 가는 거예요. 며칠씩. 알고 보니 뭐 파이낸셜 컨퍼런스 다 뻥이었고요. 애정을 나누던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앤서니 콜레티. 멜리사보다 11살이 어려요. 근데 앤서니는 멜리사랑 영국에서 바람이 난 게 아니고요. 시드니에서 2005년도부터 만난 사이예요. 멜리사가 결혼하고 나서 만났고 무려 5년 동안 관계를 이어온 거예요. 앤서니 직업은 미용사예요. 멜리사가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다가 샴푸를 해주는데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특히 이 샴푸 마사지를 이렇게 샴푸 플러팅으로 인연이 된 거예요. 앤서니 말로는 앤서니 주장이에요.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렇게 5년이나 막 만난 더러운 불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섹슈얼한 사이가 됐을까? 멜리사가 영국에 있고 앤서니 호주에 있을 때 둘이 롱디하면서 전 세계 각 도시에서 만난 거예요. 몰래. 스위스, 파리, 뉴욕. 하지만 앤서니가 평범한 미용사인데 매번 이렇게 해외에 갈 수 없겠죠. 누나가 지금 비행기 티켓 이메일로 보냈어. 그거 타고 파리로 넘어와. 남편 일하는데 멜리사랑 앤서니는 파리에서 와인 마시면서 에펠탑 구경하고 있어요. 이런 불륜이 즐기다가 얼마 안 가서 들킵니다. 이 토니가 계속 와이프 의심스러우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이 왓츠앱 메신저를 털었어요. 컨퍼런스는 무슨? 웬 어린 남자랑 놀아난 거죠. 이날 둘이 대판 싸우고 우리 사이 이제 끝났다. 이혼해 이혼. 갈라서고요. 아들 양육권은 멜리사가 가지게 되는데 모자는 시드니로 돌아왔어요. 영국에서. 그렇게 되자 토니도 아들이랑 좀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결국 시드니에 있는 로펌으로 이직을 합니다. 이후에 멜리사는 토니 욕을 그렇게 했대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토니가 나를 학대했어. 난 정말 영국 가기 싫었거든. 일부러 내 가족들이랑 내 친구들이랑 떼놓으려고 그러려고 데려간 거야. 지인들에게는 마치 토니가 문제인 것처럼 이 선빵을 날리는 거죠. 이제 멜리사가 어떤 인물인지 다 그려지죠.
거짓말쟁이의 학력 위조, 금융 라이센스 도용, 회삿돈 횡령한 범죄자에다가 사치와 허세는 점점 늘어나고 바람 펴서 부부간의 신뢰도 깨뜨린, 참 어질어질한데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멜리사의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됩니다. 2012년 10월부터 멜리사의 물주가 된 피해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멜리사는 그동안 동종업계 5년간 근무 금지 이거 합의서 작성했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영국도 다녀오고 이혼하고 하면서 그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금융상품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합법적은 아닙니다. 왜냐면 라이센스가 없거든. 아무튼 지인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무 쉬었어. 내가 좋은 투자 상품 알려줄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서 바로 폰지 사기를 칩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조에나였어요. 25년지기 친구. 조에나, 너 내가 투자 잘하는 거 알지? 사실 나 돈도 많고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던 그 방법 친구들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조에나는 아니 그동안 멜리사가 점점 부를 쌓아가는 걸 지켜봤으니까 고민을 좀 하다가 자기 연금을 깨서 그 노후 자금을 멜리사에게 입금했어요. 조에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했고 싱글맘이었어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 연금 이 은행보다 멜리사가 잘 굴려주겠지. 입금을 하고 또 얼마 안 가서 가지고 있던 주식도 다 처분해가지고 멜리사에게 맡겼어요. 심지어 조에나의 다른 가족들도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내 오랜 친구니까. 이 친구가 평범했는데 그냥 그 곱슬머리 내 친구였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걸 내 눈으로 지켜봤어.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눈으로 봤던 게 뭐예요? 명품들, 비싼 거 다 하고 있으니까 부자라고 생각했던 거지. 실제로 멜리사는 사치가 심했던 거지. 엄청난 몇천억대의 부자는 아니었어요. 이때 멜리사에게 있던 돈은요, 톤이랑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할 거 아니에요? 그때 시드니에서 같이 살았던 집을 받았는데 그게 156만 불이었어요. 한 14억 정도. 근데 멜리사가 이걸 팔았어요, 집을.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월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으로 사치하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내가 부자다 자랑하고 보여주는 걸 정말 좋아했대요. 여행도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미국, 유럽에 있는 도시 곳곳 다 가보고 심지어 아시아도, 한국도 왔어요.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늘 하는 말,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살아야 한다. 조에나와 그 가족들에게서 받은 투자금 어디에 대부분 썼냐면요, 두 번째 결혼식. 이 톤이랑 이혼하자마자 바로 앤서니랑 재혼을 하거든요. 예전에 게리슨 교회에서 했던 그 첫 번째 결혼식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자기 친구한테 사기친 돈으로. 결혼식 날 멜리사는 총 3번 드레스를 갈아입고요. 다 구찌, 디올, 피로연 때 이 부부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 부부의 몸에 이제 걸친 거, 얹은 거, 이 사진에 누가 라벨을 붙였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목걸이, 이거 다이아몬드랑 사파이어예요. 알이 엄청 굵죠? 저기 자연사 박물관은 가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2억 3천만 원짜리. 자, 하나로 얘기 드릴게요. 귀걸이랑 팔찌는 3,700만 원. 반지는 약혼 반지랑 저 웨딩 밴드 2개 다 해서 5,500만 원. 드레스는 1,400만 원. 자, 앤서니 차고 있는 시계는 1,000만 원짜리고요. 반지는 2,400만 원. 여기 남자들 셔츠 소매하는 단추 있죠? 커플링크스 8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서 피로연에 등장을 했고 이날 파티에서 모에샹토, 샴페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또 다 친구한테 사기친 돈으로 한 거예요. 조에나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내 돈으로 친구 시집 보내네? 그리고 부부는 멜리사 아들이랑 같이 살 집을 구하는데요. 렌트비가 270만 원 정도입니다. 렌트비를 매달 내는 게 아니라 매주 계산을 하거든요. 270만 원이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270만 원. 또 결혼식 했으니까 신혼여행도 가야죠. 아들이랑 함께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으로 가요. 스키 타러. 비행기 1등석 타고. 한 달 정도 여행을 하는데요. 그 비용이 7,500만 원. 이것도 다 피해자들 돈이에요. 이렇게 멜리사의 씀씀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기 금액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멜리사가 진짜 수익이 잘 내나 보다. 그러니까 돈을 저렇게 많이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이 폰지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요. 1920년대에 찰스 폰지라는 한 이탈리안계 미국인이 우표 사기를 쳤어요. 당시 미국에서 지역마다 우표 가격이 다 달랐다고 해요. 어디는 한 30센트, 어디는 한 1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로 사기를 치는데 우표를 사고 팔면 차익이 납니다. 여기에 투자하세요. 이걸로 사기를 쳐서 그 피해 금액이 지금 가치로 치면 2억 달러가 넘는데요. 희대의 사기꾼이죠. 그때부터 이 폰지 사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성이었어요. 이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돈 자랑하는 거예요. SNS에 명품 올리고 현금 쫙 펼쳐가지고 보여주고 뭐 벤츠, BMW 뭐 이런 좋은 차, 카시트도 꼭 그 베이지, 뭐 브라운 이런 색깔이어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차 로고 나오게 스타벅스 이렇게 하나 들고 사진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자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지? 판단력 흐려지고 돈을 보내는 거죠. 멜리사의 폰지 사기에서 처음 피해자는 그 친구 조에나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한 명, 두 명 늘어났어요. 대부분이 친구들, 뭐 친구의 가족, 친구의 친구, 또 본인, 멜리사의 부모님, 오빠, 삼촌, 숙모, 사촌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피해자 수는 총 70여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0년, 25년, 심지어 평생을 알고 지낸 그런 사람들이에요. 멜리사의 수법은 늘 한결같았어요. 이 투자 권유할 때 빨리 지금 당장 선점해야 한다. 지금 7명밖에 안 남았어요. 나 내일 또 미팅 있거든? 그때 다 팔릴지도 몰라. 너가 친구니까 너가 꼭 샀으면 좋겠어.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진짜 이 뱀의 혀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또 멜리사 지인 중에 쉐릴이라는 친구는 본인 포함 자기 오빠, 여동생 다 투자했어요. 한 집에서 총 4명이 300에서 500만 불을 넣었습니다. 이 최대 45억이에요. 이 친구도 멜리사를 25년 정도 알고 지냈대요. 나중에 저 인터뷰하는데 진짜 눈물이 핑 돌아요. 쉐릴 가족이 이민자 집안이에요.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늘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호주 정부 덕분에 좋은 교육받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보답하는 거다.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노후 자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홀라당 멜리사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멜리사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였나? 가짜로 만든 주식 포트폴리오를 매달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보통 이런 상품 투자하면 매달 포트폴리오가 집으로 날아오거든요. 근데 이걸 은행에서 보낸 게 아니라 멜리사가 직접 보낸 거예요. 또 멜리사가 위조 이 전문이잖아요. 이거 화이트 직직하고 이런 거. 조애나 너 지금 수익이 이만큼 나고 있어. 잔액은 얼마야? 전부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고 보면 이 문서가 되게 허접하게 위조한 거예요. 그냥 컴색이라는 은행 로고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자기가 만든 가짜 문서에 풀로 찍찍 붙여서 복사한 거예요. 이거 사실 은행에 전화 한 번만 해도 이런 계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들 그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문서만 보고 믿은 거예요. 당연히 수익은 좋았죠. 절대 손실이 있을 수가 없어. 가짜니까. 원래 멜리사가 약속한 수입이 30%인데 이 30%면 저기 워런 버핏 연평균 수익률보다 높아요. 근데 어떤 포트폴리오는 250%가 넘어가. 피해자들은 이거 매달 날아올 때마다 파티했죠. 이제 멜리사의 투자자들은 무슨 사교 모임처럼 이 상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이 나가면 그 뒤에 한 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어떻게든 멜리사 한번 만나보려고 줄을 서고 난리였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멜리사에게 돈을 맡길 수 있는 건 내 인생의 로또다. 이런 의미였대요. 그럼 멜리사는 이 많은 돈으로 뭘 했을까? 차라리 투자했는데 수입이 안 났어요. 갑자기 금융위기가 와서 기업들 파산하고 난리 났어요. 그럼 어느 정도 수긍이라도 가지. 멜리사는 대부분의 돈을 사치하는 데 썼어요. 먹고 자고 입고 누구랑? 남편이랑 아들이랑.
하나씩 볼게요. 멜리사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을 사거든요. 재혼한 지 1년 만에 시드니 동부에 있는 노버하이츠라는 지역에 3층짜리 맨션을 샀어요. 딱 봐도 부자 동네 느낌이 나요. 넓은 바다와 항구가 보이는 전망에 탁 트인 패티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베드룸 5개, 욕실도 5개. 이 집을 620만 불에 매입을 했거든요. 이때 멜리사는요, 자기 순 자산이, 그러니까 투자받은 돈 말고 진짜 자기 돈이 6억이 채 안 됐어요. 근데 투자받은 돈, 그 돈 다 내 거다. 은행 속여가지고 60% 넘게 대출을 받습니다. 이 사기로 멜리사는 남들이 다 꿈에 그리는 드림하우스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이사 간 지 불과 4일 만에 이사 축하 기념여행을 떠나요. 뉴욕으로. 또 그해 7월에는 아들이랑 여름방학 때 피지에 휴가를 갑니다. 또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는 신혼여행으로 갔었던 콜로라도 아스펜으로 다시 스키 여행을 갔어요. 이번에는 프라이빗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는 무조건 리무진, 심지어 진짜 개인 셰프를 데려갑니다. 이 원래 시드니 집에 고용했던 셰프가 있대요. 항상 이게 올가닉으로 정갈하게 차려주는데 당연히 이 셰프 출장비, 경비 다 지불했겠죠. 심지어 콜로라도에 스키 여행을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스키를 타야 하는데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기온이 안 내려가서 인공눈도 안 쌓여. 엄마, 나 스키 타고 싶은데 왜 눈이 안 와? 우리 아들 스키 타고 싶어? 저기 지배인, 지금 당장 미국에서 스키 탈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아, 사모님, 미국은 지금 어렵고요. 캐나다 휘슬러에는 눈이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족은 바로 짐 싸서 휘슬러로 떠나요. 훨씬 북쪽이니까 눈이 좀 있었나 보죠? 아니, 스키에 목숨 걸었냐고. 이거 뭐 수준이 어디 사우디 왕자들처럼 뭐 돈을 뿌리고 있어요. 고작 사기꾼 주제예요. 나중엔 부모님이랑 함께 펜트하우스도 하나 삽니다. 시드니 동부 엣지 클리프라는 지역에 있는 이스트 포인트 타워의 가장 꼭대기층 255만 달러에 매입을 했어요. 24억 원. 부모님은 루가노에 있던 집을 다 처분하고 이제 100만 불 내고 나머지는 멜리사가 사기친 돈 그거 더해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기를 통해서 멜리사 다음으로 가장 금전적인 득을 본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남편 앤서니가 아닌가. 어쩌면 가장 꿀 빨았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솔직히 멜리사는 언젠가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게 들통날 거다 스스로 알았겠죠. 이거 어떻게 메울 수가 없어요. 뭐 로또로도 안 돼요. 분명 돈을 쓰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찝찝한 구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앤서니는 이 멜리사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초호화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아이쿠, 우리 와이프 돈 잘 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앤서니는 차를 선물 받는데요. 자, 눈부시게 광이 나는 파란색 아우디. 이게 뭐 그냥 보급형 아우디가 아니에요. 무려 39만 불짜리 3억 7천. 뿐만 아니라 이 차 앞에 번호판 보이죠? 파우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커스텀으로 만든 건데요. 자, 앤서니가 결혼하기 전에 파트타임으로 DJ 활동을 했어요. 미용실에서 일도 하고 뭐 DJ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거 제대로 잘해보고 싶다고. 누나, 내가 DJ 이거 잘해보고 싶어. 자기 회사를 차린 거예요. 정확히는 피해자들 돈으로 차린 거죠. 그 회사 이름이 파우스 오프 프로덕션스입니다. 앤소니는 멜리사 만나고 나서 인생이 활짝 폈어요. 미용실 그만두고 내가 DJ 제대로 해보겠다. 앤소니만 넣어놨죠 뭐. 멜리사의 이런 사기 행각은 무려 8년 동안 이어집니다. 솔직히 멜리사가 엄청 치밀하게 지능적으로 사기를 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게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니까 그 돈이 파도처럼 막 물밀려 들어오거든요. 멜리사의 이런 사치스러운 모습 보고 부자라고 믿고 의심 1도 안 하고 입금하고 가짜 포트폴리오 그 수익률 250% 보고서 기뻐하고. 그렇지만 2019년 11월에 처음으로 멜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호주에는 에스기라는 증권 투자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멜리사가 다른 사람의 금융 라이센스를 도용해서 상품을 팔고 있다. 자, 기억하시죠? 멜리사는 대학교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 팔 수 있는 자격증도 당연히 없거든요.
자기 알던 지인 라이센스 도용하고 있었어요. 불법으로. 이 지인도 몰랐대요. 처음에 내가 너 면허 좀 쓰면 안 될까? 물어봤는데 거절했었대. 분명히. 근데 나중에 보니 사용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처음으로 S에게 고발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 면허 도용은 어찌 보면 가벼운 범죄라고 여긴 거예요. 징역 2년 또는 벌금이 2만 불인가? 한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죠. 정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말로는 한 달에 우리가 들어오는 고발이 몇백 건인데 당시에는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볼 수는 있지 않아요? 그 위조된 잔액 증명서 그거 한 장 진위 여부만 확인했어도 바로 구속됐을 텐데. 그리고 7개월 뒤인 2020년 6월 30일에 또 접수가 됐어. 멜리사가 면허를 도용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자세한 제보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익명으로 제보한 거라서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 제보 내용도 공개되진 않았어요. 이번에 에스익은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경각심이 고조됐어요. 하지만 바로 멜리사 오피스에 쳐들어가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좀 하자. 우리가 쫓고 있다는 걸 미리 알리지 말고 증거 다 수집한 뒤에 정식으로 조사를 하자. 그렇게 몇 달이 흐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판단도 잘못된 거였습니다. 2020년 11월 10일에 에스익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조치를 취하거든요. 멜리사 출국 금지, 자산 동결, 그리고 이날 바로 멜리사 집으로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벌써 처음에 고발 들어오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이 면허 도용 신고 들어오고 나서 멜리사는 하루하루 새로운 고객에게 사기치고 있었고 그 1년 사이에 사기친 돈이 780만 달러였습니다. 73억 원. 만약에 처음에 이 신고 들어왔을 때 바로 멜리사를 조사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는 막을 수 있었겠죠. 나중에 이것도 에스기 엄청 욕을 먹어요. 2020년 11월 11일 오전 6시에 에스익 직원들과 연방경찰이 멜리사 집으로 들어갑니다. 수색영장 가지고. 집안에 있는 멜리사 자산도 동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급습을 했는데요. 진짜 이 멜리사 집 안에는요. 온갖 명품 시계, 주얼리, 가방, 옷, 신발, 무슨 압구정 갤러리아 축소판이에요. 아니 목걸이가 이렇게 보석이 큰 알로 된 게 있는데 이게 330g이래요. 1억 원짜리. 이거 목에 걸면 디스크 안 오나? 또 멜리사는 이름만 대면 아는 명품들. 구찌, 까르티에, 루이비통, 돌체, 가바나, 발망, 루브탱. 그리고 멜리사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이너는 크리스찬 디올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백은요. 디올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레이디 백이라고 해요. 뽀송뽀송해 보이죠? 이거 다 모피예요. 파란색 자수가 놔져 있고 2019년도에 나왔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정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주목받았던 것들이 멜리사의 주얼리. 이게 그냥 보석들이 아니에요. 이 조그만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게 아니라 시드니에 칸투리 주얼리라는 아주 유명한 보석상이 있어요. 디자이너 이름이 미스터 칸투리인데 연예인들하고도 작업하고 비싸기로 소문난 보석상이에요. 멜리사는 이 미스터 칸투리랑 절친이었고요. 부부 동반으로 같이 밥도 자주 먹고 친하게 지내면서 멜리사 맞춤형으로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목디스크 목걸이 말고도 많아요. 이 사진 속의 목걸이는 블랙 사파이어랑 다이아몬드, 백금 1억 원 이상 하고요. 이 알록달록한 무슨 타노스 장갑에서 떼온 것 같은 이 목걸이는요. 다이아몬드가 몇 개인지 세일 수가 없어요. 4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팔찌에 다이아몬드가 926개가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반지는 기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영국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의 약혼 반지보다 더 아름답다. 집안의 인테리어는 얼마나 잘 해놨는지 벽에 값비싼 예술품들이 걸려 있고요. 또 와이너리에 고급 샴페인이 한가득. 또 앤서니가 선물로 받은 차, 아우디도 차고에 있고 현금도 좀 있어요. US 달러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멜리사가 살고 있는 집, 심지어 부모님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도 이 다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갔어요. 이 정리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이날 에스익 직원들과 경찰들이 하루 만에 못 끝냈어요. 너무 많아서. 다 가져가지도 못했어요.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려 13시간 동안 이 박스에 물건 담고 리스트 정리하고 하는데
멜리사는 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응? 이 사람들 여기 왜 왔지?" 이런 표정. 저항하지도 않고. "이게 얼마짜리냐?"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그렇게 저녁 8시쯤에 경찰들이 다 돌아가는데요. 당시 멜리사의 체포 영장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긴 한데 솔직히 도주할 우려가 있지 않아요? 피해자들은 이제 진짜 멜리사의 모습, 이 사기꾼 모습을 알게 됐는데 다들 믿질 않았대요.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오해다. 다 친구들, 가족들인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 소식을 듣고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처음으로 그 위조된 포트폴리오에 있던 은행으로 연락을 했어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고객님, 계좌번호가 좀 이상한데요? 우리 은행은 계좌번호가 8자리인데 왜 6자리를 불러주세요? 그제서야 내가 당했구나. 바로 멜리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지금 은행에 확인하니까 내 어카운트가 없다고 하는데? 멜리사 연락 좀 줘. 멜리사는 답장도 해요. 이 시점이 경찰들이 이제 집에 와서 막 수색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거 다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전화하고 그러는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내가 직접 은행이랑 연락할게요. 이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믿고 있었어요. 막 믿고 싶었던 건지. 고마워. 나도 뭔가 정보를 얻으면 너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피해자들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뭐 멍한 상태. 집단 행동도 하지 않고요. 일단은 빨리 멜리사를 만나야겠다. 다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기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최소 55명에서 70명. 피해 금액은 무려 2,300만 달러, 214억 원이었어요. 경찰이 돌아간 뒤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2020년 11월 13일에 다시 경찰이 멜리사 집에 찾아왔어요. 똑똑똑. 이번엔 제대로 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왔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멜리사 실종을 수사하러 왔어요. 이날 남편 앤서니가 와이프가 집에 오지 않아요.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 경찰이 처음에 멜리사 집에 와서 압수수색한 날, 그날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멜리사가 조깅하러 밖으로 나갔대요. 새벽 5시에. 이때 아들이 현관문이 찰칵 열리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중에 12시에 앤서니가 잠에서 깼는데 멜리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휴대폰이랑 전화기도 그대로 두고 나갔어요. 마침 아들이 엄마 새벽에 조깅 가는 것 같던데? 앤서니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이날 밤에도 다음날 아침에도 멜리사가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는 무려 30시간이 지난 뒤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가장 먼저 앤서니부터 조사를 하는데요. 아니 왜 30시간 넘게 가만히 있었냐? 왜 멜리사가 사라졌을 때 바로 신고 안 했어요? 앤서니는 아니 그냥 어제 멜리사가 어디 가서 나중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마음이 심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경찰들은 뭐 의심이 안 가겠어요? 지금 상황이 멜리사가 곧 구속될 위기였단 말이에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럼 남편으로서 좀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려나? 뭐 아니면 피해자들이 앙심을 품고 납치해 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30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하지만 앤서니의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뭐 혐의가 없었대요. 안 나왔어.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난리가 났죠. 다들 멜리사 만나려고 안달이 나 있었는데 갑자기 실종됐다고? 앤서니, 너가 어디 숨긴 거 아니야? 피해자들이 이 멜리사 가족들에게도 니네 딸 도망가게 도와준 거 아니야? 뭐 강력하게 항의하는데요. 자, 앤서니랑 멜리사 가족들은 인터뷰도 해요. 언론에 얼굴 다 공개하고 멜리사가 안전하게 돌아오길 우리 지역 사회에 요청합니다. We are asking the community to help bring Melissa home. That is all. 근데 앤서니가 아우디를 참 좋아. 오빠 아담도 앞장섰어요. 울면서 멜리사 제발 안전하다고 알려줘. 우린 널 사랑해. 참고로 이 오빠도 피해자예요. 심지어 지인들도 알고 있던 의사 친구들 다 이제 멜리사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런데도 이 가족들은 멜리사를 믿고 있었습니다.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호주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호소합니다. 피해자들은 그냥 지옥이었죠.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났어요.
또 피해자들이 다들 뭐 부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다 같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뭐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너가 소개시켜 준 거 아니야. 네 친구, 네 동생 아니야. 돈만 잃은 게 아니라 가족도 잃게 생긴 거예요. 호주 뉴 사우스주 남부 해안에는요, 몬다 비치라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는 아니고요. 한적한 산책로가 있고 높고 낮은 절벽이 해안가를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또 파도가 높게 치는 걸로 유명해요. 2021년 2월 21일 여기서 신발 한 짝이 발견됐어요. 아식스 젤 님부스 22 회색깔인데요. 이게 해변의 모래 위에서 발견됐는데 물에 젖어 있고 신발끈이 풀어져 있어요. 정말 소름 돋는 게 이 안에 잘려진 발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해변에 산책하다가 이 신발을 발견한 건데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막 파리가 꼬여 있고 느낌이 묘하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발이었어요. 참고로 이 해변은 멜리사 집에서 한 5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차로 6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신발이 바로 멜리사가 경찰들이 집에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그때 착용하고 있던 신발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멜리사가 사용하던 칫솔 가져가서 이 DNA 분석을 하는데요. 결과는 일치. 운동화 속에 있던 그 발은 멜리사의 발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다른 신체 부위는 발견된 게 없어요. 전혀 머리카락도 하나 발견되지 않았고 정말 이 발만 딱 한쪽이 발견된 건데요. 부검을 했지만 이미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분해가 된 건지 누군가 흉기로 발을 잘랐을 수도 있고 아닌 멜리사가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데 부패가 너무 심해서 자연적으로 발이 분리되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멜리사의 발이 발견되자 가족들은 오열하면서 누군가 우리 멜리사를 죽였습니다. 멜리사의 돈을 노리고 납치해서 신체를 자르면서 협박한 거예요. 끔찍한 살인을 당했다 주장을 하는데요. 피해자들은 반대였어요. 사람이 발 한 짝 없다고 죽나요? 발 하나 없이도 도주 잘 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경찰은 일단 그 신발이 발견된 곳 해변 근방을 광범위하게 수색을 하는데요. 멜리사의 다른 신체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의문이 가는 점이 이 운동화랑 발이 어떻게 3개월 동안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해변으로 이렇게 짠 하고 밀려왔을까? 혹시 멜리사가 도주를 하다가 어느 기간 동안 도주를 하다가 자살을 했거나 살해당한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시신이 발견된 게 아니니까 여전히 멜리사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 멜리사가 있어야 조사도 하고 진술도 들어보고 할 텐데 용의자가 없으니까 일단 다 스탑.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아예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멜리사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법원에서 멜리사의 범행을 판결하거든요. 2021년 11월에 멜리사가 무려 8년 동안 수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사기로 횡령했고 라이센스 없이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이 판결이 중요한 게요. 빨리 멜리사 재산을 처분을 해야지 부분적으로라도 일부라도 피해자들에게 상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결 가지고 대규모의 멜리사 전 재산 처분이 들어갑니다. 멜리사와 또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 그 두 채 법원에서 경매 들어가야 하니까 다 나가라. 멜리사 집에는 앤서니랑 아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원래 살고 있던 집 팔고서 이 펜트하우스에 이사 왔단 말이에요. 멜리사한테 100만 불 주고. 근데 딸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이 집 두 채가 다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터지는데요. 앤서니가 제 와이프 재산은요. 제 지분도 있는데요. 제가 멜리사랑 8년 동안 살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가정주부로서 가사 일도 하고 아들도 내가 지금까지 잘 케어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재산의 일부를 줘야 합니다. 아니 재산 증식이 아니라 재산 탕진에 기여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앤서니가 주장을 한 게 멜리사 집 두 채, 아우디 차, 주식 일부, 예술 작품들, 멜리사가 입었던 구찌 웨딩드레스, 보석들 이거 다 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거 전부 다 해서 1,400만 달러였어요. 이건 멜리사의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그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거든요.
이걸 앤서니가 자기 달라고 말도 안 되죠. 특히 이 집 두 채는요. 이 집을 산 뒤에 집값이 많이 뛰었거든요. 거의 한 40% 넘게 뛰었는데 그나마 이거 처분해야지 뭐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이 몇 푼이라도 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앤서니가 탐낸 거예요. 당연히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멜리사의 아들이랑 앤서니까지 집에서 쫓겨났고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멜리사 집은 작년에 팔렸고 부모님이 살던 펜트하우스는 올해 봄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멜리사의 명품 경매가 2022년도에 열렸는데요. 자, 아까 보여드린 다이아몬드, 블랙 사파이어 목걸이, 또 시계, 반지, 팔찌 등등 이 보석만 총 54개, 명품백은 12개, 이것 외에도 구두, 드레스, 자켓, 그리고 앤서니가 아끼는 아우디,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시작했어요. 옷이나 신발은 중고니까 시가보다 더 저렴하게 팔렸고요. 보석은 거의 제 값을 받거나 조금 더 비싸게 팔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경매에서 80만 6천 불, 한 7억 8천만 원 정도가 현금화가 됐는데 자, 이 금액이랑 멜리사 집을 매각한 돈으로 피해자 55명에게 먼저 1차로 분배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 금액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피해 금액이 대략 215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1차로 피해자들에게 분배한 금액이 28억 원 밖에 안 돼요. 한 13%? 정말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이제 좀 은퇴하고 편하게 죽기 전까지 잘 지내나 싶었는데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2023년 5월 멜리사 발이 발견된 지 2년 만에 법원은 멜리사가 공식적으로 사망했다 선고했습니다. 그 발을 검시한 부검의가 사망 선언을 한 건데요. 정확한 사인은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왜 하필 발만 발견되고 다른 건 보이지 않았을까요? 피해자들은 의문이 가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멜리사라면 저런 짓을 저지른 여자라면 진짜 발을 어떻게 해서든 죽은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을 거고 사람이 발 하나 없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앤서니가 도와주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특히 앤서니는 실종 신고도 40시간이 넘어서 한참 뒤에 했고 거의 공범에 가까울 정도로 돈을 펑펑 썼는데 나중에 피해자들 몫인 멜리사의 재산도 탐냈죠. 또 멜리사의 유죄도 인정하지 않았죠. 뭔 소리도 했냐면요. 멜리사가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할 때 14시간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심리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DJ였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노래도 만들었어요. 명목은 음원으로 돈을 벌어서 피해자들에게 갚겠다 했는데 전혀 본심인 그래서 피해자들의 원성을 더 많이 샀어요. 아니 멜리사가 14시간 동안 밥도 물도 못 먹었다고? 나는 앞으로 14년간은 그런 고통에 시달릴 거야. 참고로 앤서니는 지금 멜리사 아들이랑 함께 살고 있는데요. 방 2개짜리 평범한 아파트에서 지내요. 이제 아이가 12학년이래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멜리사가 살아있을지 모른다. 이제 곧 아들이 성인이 되면 어딘가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안 된 어떤 나라에서 이 아들과 만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SNS에 동동동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멜리사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님 의족 하나 차고 신분 세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피해자들 인터뷰 중에 좀 가슴이 찡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쉘이라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돈은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번 돈이에요. 저는 세금도 잘 내고 나라 보조금도 받지 않고 정부에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부자처럼 행동한다 그 의미 아닐까요? 누군가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부자의 마인드 아닐까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주변에서 친구나 가족들이나 고소득을 보장한다 이런 투자를 제안한다 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돈 나가는 일은 항상 조심하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